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9쪽에 보면요, 통화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39쪽 통화문화 이용권. 이건 아까 이제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명칭이 바뀐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3쪽에 보면 형태민요 보존의 사무 직원 급여가 나오는데요. 사무 직원 급여. 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동안은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사무 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럼 어떻게? 그동안은 이제 자체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전승 지원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힘들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이제 이거를 급여를 예. 지원해 주시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네. 이게 한편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그 살인사례가 버겁고 그러니까 이 활동 자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사무치원 인건비 제대로 관리.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운영비로 딱 주면은 거기서 이제 급여가 막 서로 그런 게 여기뿐이 아니라 사회보조금 주는 데서도 보면 운영비로 주면 거기서 뭐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분이 제대로 안 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갈등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근데 불신이 이제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급여 부분을 딱 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운영비대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갈등도 해소되고 그 단체도 좀 발전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런 취지라면 좀 그런 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부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단위 행사해서 그런 돈 뭐 전략해서 무슨 뭐 사무원 뭐 인건비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시민강좌 운영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이제 바빠서 어떻게 제가 꼭 의회 이끌을 때마다 가보지 못했는데 호응도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필요할 경우에 시에서도 시에서도 또 국장님들이 해당 국장님이 가서 또 시에 대한 이런 현안 사항 또 설명도 하고. 그 어떤 그 단위 과목마다 각각 그 무슨 뭐 역사 교사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교 강사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시더라고요. 모셔서 강의도 하고 참 좋습니다.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60페이지 보면 평택 시민 한마당 있었잖아요, 올해. 그거를 이제 우리 대표 축제는 아니지만 이제 잘 해보겠다고 이제 계속 이거를 해보실 의향인가요? 그 올해 했던 그 실용음악 축제, 전국 대학 실용음악 축제를 내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한 번 더 일단은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올해 해보니까 거기에 축제에 참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응원 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아주 실질적으로 참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현재 이제 뭐 의원님 아시지만은 뭐 가평 같은 데 재즈 축제가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실용음악 축제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또 이것도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 모이는 그런 행사. 올해 해보셨으니까 장단점을 잘 해서 해야지.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원평동 노을축제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5천만 원이죠?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그 축제가 우리나라 평택시 대표 축제는 아니지만 자리매김을 하려는 그런 걸로 제가 보여져요. 그런데 진짜 지금 그 축제 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왜 부족했냐면
자구책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시에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컸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속 할 거면 지원도 계속 더 돼야 될 것이 부분이 많고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열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의논해서 해야지. 이게 뭐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잘 활용이 돼야만 이게 효율성 있는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생각을 하셔서 지원도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제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가는 부분에 만큼 내년 축제에는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그 연구 용역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관광 특구에 대한 진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1년도에 이제 수립을 했었고요. 이제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잘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활성화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뭐 계획대로 이렇게 100%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 재정 투자가 가능한 계획으로 내년에는 좀 잘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0페이지면 온 나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온 나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입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전자결제입니다. 이 시에서 운영하는 이 전자결제, 전국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지금 이 정보 공개 방침에 의해서 부시장 이상 지금 이 부시장 이상 결제 맡은 공무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 개인정보가 안칠성이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가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이제 있을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제 신규로 도입하는 겁니다. 금년 이 3월서부터 이제 이 공개 제도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그 개인보호 굉장히 저기한데 필요하죠.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처음이라고요? 예? 우리 시는 처음이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걸로? 예.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처음 시행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요. 우선 문예강원과에 4개 초하고 죽백초등학교가 이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국악 관현악단이요. 얼마 지원돼요?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 이제 2015년에 현재는 예산에는 별도 목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평택농악에 강습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이외에도 우리 공연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과장님이 그 업무를 계속 하시면 모를까. 뭐 혹시라도 바뀌면 다른 분이 오면 또 다 생뚱맞은데.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포함시켜서 제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영이 국악 기념사업회에서 4개 초등학교에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영이 기념사업회하고 4개 초등학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로 2천만 원, 도교육청에서 2천만 원 이렇게? 근데 그것도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배정 안 해준다. 그것도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4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시 사업을 연도가 끝난 다음에
운영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내기초 어떤 선생이요? 그 담당 선생님.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시하고도 사전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협의를 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에 시민가대회 때 과장님 저 포승읍 시민가대회 오셨나? 안 갔습니다. 국장님 오셨어요? 포승은 안 갔어요. 그 포승읍에서 시민가대회 할 때 내기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거기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동안 이제 지원되던 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었어요. 뭐 시민가대회가 아직 뭐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본데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을 갖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만 하니까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그만둬야지 뭐 또. 그래서 올해도 죽백은 어떻게 돼요, 그럼? 죽백도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했고요. 그게 이제 그 자치행정과에 그 교육 담당 부서에서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기초는 좀 또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내기초 같은 경우도 올해 그래서 저희가 소리터를 이용해서 학위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아직 그 시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 내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갖고 협의를 하고 할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낸 게 없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저 시에서 직접 지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이제 그 교과부가 그쪽에서 2,000씩 받았던 거를 도교육청에서 중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지 뭐 중단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내기초등학교 그 관현악단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교육청의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시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는 같이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내기초등학교를 지원했던 이유는 그 우리 시가 이제 소리터에 지영이 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지영이 기념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영이 선생에 대해서 뭐 재조명하거나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시에서는 아직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지영이 선생을 뭐 훈장 문제도 뭐 검토한다고 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는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업을 이제 하던 내기초등학교는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가 좀 챙겨서 내기초등학교하고 좀 상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중단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농악이 지금 유네스코 이쪽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이제 말로만 등재고 뭐 뒤로는 다 이렇게 잘려지면 뭐해?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시 예산 재정 부담이 만약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교육 경비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여기 그 기획재정문화국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총무국에서 이제 자치행정과가 하지만 우리가 예전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예산도 좀 늘어났지만 더 여유가 있는 게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70% 평택시가 30%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체육관은 앞으로 짓지 못해요. 보통 체육관 한번 짓는데 뭐 5억, 6억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실제 교육 경비를 지금 말씀대로 뭐 1, 2천 정도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해당 부서가 총무부하고 그런 협의들을 의견을 좀 받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학교에서 뭐 의견이 없다 이렇게만 좀 해서 덮을 게 아니라 학교는 이런 쪽으로는 시하고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그거는 이제 그렇게 협의를 또 더 하고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그래도 좀 잘하는 학교에 체육은 그래도 일부 좀 지원이 돼요. 이제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악 또 이 관현악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축제 또는 뭐 이렇게 이 행사들이 있을 때에 기왕이면 그 학생들은 돈도 안 들이고 사실상 공연을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좀 뭔가 우리 시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차량 같은 경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 버스가 여러 대 있는데 그 버스들이 사실 매번 운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일정하게 이건 선거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만 해주면 일정하게 뭔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모성 중학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네.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네.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네.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에 없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시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2015년도에 일몰 사업 현황 준 바 있죠? 예. 이만큼이 돼. 그러니까 2014년에 해다가 2015년도에 안 하는 것들이 당연히 안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이제 몇 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선 5기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해 버렸어. 예? 그런데 그 확대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발전기획위원회의 발표된 사례금도 그렇고 위원회 참석 여비도 그렇고 다 이게 예산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전기획위는 아예 없어지는 건지. 이 부분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그 평택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냥 조례만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려면 조례 개정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이 발전기획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아니면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해서 다시 명칭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기존의 발전기획위원회 보완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합 조정을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이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발전기획위원회는 이제 말 그대로 기획위원회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예.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을 마치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예, 좀 앞서간 부분도 있습니다. 네, 조례를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두 개의 정책위원회 그 조례하고 합쳐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시가 하면 돼요. 의회에서 이제 그걸 갖고 오면 여지가 이제 있지만 조례가 바꾸기 전까지는 예산도 기존 조례에 준해서가 와야지. 그 시가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발전기획위원회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현을 정책자문위원회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임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예강과에도 이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또 매번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물어보지 않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 더 평택시 발전전략 기본계획 수립 이제 4천만 원 있었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왜 없는 거지? 이건 안 해도 되는 건가? 풀용역비 성격으로 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풀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계산을 안 하고. 아닌데 이 뭐 풀용역비 성격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목이 있어서 이 목 코드까지 있어요. 401-01로 해가지고 평택시 발전전략 기본계획 수립 4천만 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풀용역비가 아니잖아요. 풀용역비가 아닌데 성격은 이제 그런 성격으로 그때 편성이 돼서.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 지금 1억 8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한. 문예강과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가 이제 1,800만 원 있었는데 네. 이거는 뭐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임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필요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안 쓰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성에 있는 예. 집합 저장고에다가 거기다 이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생된 거를 갖다 주면 안성에 있는 집합 저장소에 갖다 주면 그건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그 되나요? 비용을 예산에 이제 계산을 별도로 예.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네요. 예. 예. 정보통신과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통계조사 지원에서 행정지도를 제작한다고 1,200을 했었는데 예, 이 행정지도라는 건 한 해만 만들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경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15년 안 하고 내년에 2016년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안 하고 여기서 2016년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지도는 뭐예요?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있는 이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아닙니다. 한 장짜리 우리 22개 읍면동이 표시돼 있고요. 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지. 1,200만 원이면 몇 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행정지도가 약 한 1,000부를 제작합니다. 국립지료원 이 지정 인쇄소에서 네. 이 동경계 표시되는 게 리경계, 네. 읍면동 경계. 1,200부를 만들어 이게 1,200만 원으로? 예, 1,000부 만듭니다. 1,000부? 예. 하나에 그러면 얼마? 12만 원인가? 아닙니다. 12,000원. 예. 그 12,000원 얼마 안 되는데 우리도 한번 좀 줘봐요. 예전에 달래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가면 주는 그런 걸 줘가지고 저도 나와 있고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전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큰 거. 예. 전지입니다, 전지. 예. 아니 큰 거로 좀 한번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동산 그 복덕방에 가면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말고 이렇게 좀 크게 하나 나와 있는 이 책상 이 책상만 합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다 좀 하나씩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문예관에 보니까 내진 성능 평가 용역에서 3,26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용역해 보니까 서부 문예관에 그렇죠. 문제가 있다. 예. 그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마칩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평택농악 김종수 씨, 그때 해외 공연에 갔었나 여쭤봤고, 과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일괄해서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산해서 들어오면 만약에 나갔으면은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오늘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가셨었나요? 안 가셨나요? 간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과정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보조가 안 된다. 네. 같이 회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금 아까 얘기했는데 아마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하세요.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 23쪽에 보면 23쪽이요. 예. 보면은 2015년도 기금 사업 계획에서 보면은 조성 목표액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50억으로다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오타가 난 거죠? 아니 이제 이게 그러기 전에 같이 이게 상정이 된 건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0억으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98쪽에 보면요. 30쪽, 아니요? 30쪽까지. 네,
됐습니다. 자, 의견 수고하셨고, 김 교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체 기금이 이제 12가지요. 그 중에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이제 하나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각각의 기금에 있는 기금을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는 게 몇 개요? 지금 자활 기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경쟁력 재고자금이라 해서 이제 융자해주는 그 기금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개가 되는 거네요? 예. 여기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기금 12개 기금이 모아져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2014년도 말에 18억 2천만 원 182억에서 예. 2015년도에 수입이 이제 37억 6천만 원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나갔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지금은 안중 송담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145억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여기 수입에는 그 이자 수입하고 또 이제 그 일반회계에서 이제 그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이자 수입이 얼마예요? 통합관리기금에 37억 중에 지금 이자 수입이 네? 전년도 5억 9,300만 원 올해 2014년도 아니 내년도 조성 계획에 내년도 조성 계획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이 15쪽에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 계획에 수익 계획에 이자 수입이 6억 1,900? 네. 그러면은 6억 1,900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출연금이요? 다른 기금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제 그 각 기금으로 주면은 기금에서 또 일적으로 예수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회계에서 각각의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대로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금에 있는 돈이 다시 통합기금으로 온다. 예, 그게 예수금. 그 예산이 그러니까 37억 중에 6억 천원이고 이자분이 나머지는 이제 예수금 여기서 표기하는 예수금 31억이 그게 이제 각각의 기금에서 들어온다. 예, 그러면 그 각각의 기금에서 들어오는 31억은 이게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앞에 쪽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 5쪽에 5쪽에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여긴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5쪽에 있는 거는 각각의 기금에서 늘어나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74억 7천만 원에 는다는 얘기가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기금에서 얼마가 이제 가냐 지금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15쪽에 예수금에 31억 4,800만 원이 기금에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이제 그 4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애양자금에서 이제 5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제 그 3천만 원. 부르지 말고요. 예, 그건 별도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조성 계획에 37억 6,700만 원이 통합기금으로 기금 조성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자 수입으로 6억 1,900만 원 또 각각의 기금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게 31억 4,800만 원이라 했어요. 그거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기금에서 얼마 가는 건 이제 자료를 좀 줘보시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 중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 6억 1,900만 원이 조성 목표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으로 5억 8,300만 원이 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자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거는 그 우리 통합기금한테 예탁한 그 각 기금에다가 배분 기금으로 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은 5억 8,395만 이게 이제 각각의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번 좀 줘보세요. 5억 8천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5억 8,393만 5천 원이 각각의 기금으로 이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내역을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기금에서 안중송담기구에 나가 있던 그 140억은 다 회수가 됐어요? 16년도 전체 회수 예정이고요. 16년도? 예. 그 이제 지난번 안중송담지구는 200억을 다시 또 기금을 또 채권 발행을 했잖아요. 기차에 발행했는데 기차 발행. 지금 당초 상환 예정이 이제 16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140억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180억에서 조성 계획을 보니까 전체 214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예. 5페이지에 보니까 그래. 214억이 이제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40억은 상환 기한이 2016년도면 뭐 분할 상환이 아니라 일괄 상환이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140억은 이미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가 있는 거. 나머지 그러면 현재로 보면 4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예, 예. 새롭게 조성 계획까지 해서 2015년도에 214억으로 하면은 한 74억 정도가 있는 거죠. 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안중 서부체육관에 40억을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네, 이제 또 빌려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주는 게 송담지구 같은 경우는 안중 송담지구 같이 그건 공기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 회계하고 완전히 부기가 다른 거니까. 예.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체육관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이 40억을 여기서 빌려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요. 일단 그 사업의 부기가 그러니까 이제 회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빌려준다는 게 뭐 예. 맞을 수 있어요. 예. 뭐 굳이 딴 데서 비싼 이자 줘가면서 빌려올 거 없이 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거기서 빌려주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요. 그런데 일반회계 이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회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걸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통합관리기금 이제 그 사용 용처 중에 시의 어떤 그 현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있을 수는 때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예. 그 40억을 거기서 빌려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억 말고 체육관을 짓는데 40억보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는 또 어디서 넣을 거야? 그때도 기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원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국비, 도비는 명확하니까 뭐 그건 뭐 여지가 없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관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과정이 협의 과정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비 요청을 예. 할 거라고 보고 일부 이제 뭐 지원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 땅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40억이 저는 이제 획일적으로 같은 용도로 이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어디서는 이걸 기금에서 빌려주고 어떤 때는 또 나머지 일반에게 있는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원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시적으로 그거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과에 예. 서부체육관 짓는데 이 통합기금 빌려주는 거는 상환 기간이 언제예요? 이게 아직은 이제 상환이 안 되고 상환 계획으로 이제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냐고 언제 상환되는 거냐고. 시점은 일단 우리 일반 예산에서 이제 그 재원 확보가 되면은 바로 이건 상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되는 거는 일반회계는 매년 정산이 끝나야지 그걸 일반회계를 그 빚으로 남겨놓고서 했다라면 말이 안 되지. 그건 예비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예. 경우는 완전히 일반회계와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일반회계를 빌려줘서 땅을 샀는데 그거를 상환하는 게 2015년도 말까지는 정산이 돼서
끝을 내야지. 아니, 저희들도 최대한 그 재원 확보가 돼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원칙이고. 가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이 기한이 이제 그 딱 절대적인 기한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기한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어떤 시급성이 없다라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주민들이 어떤 그 사업의 가시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접근한 그러니까 거죠. 사업의 가시화를 원하면은 그거를 일반에게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만 달랑 빼가지고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냐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 시점에 이제 재원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랬던 그러면은 거죠. 그거를 당해년도에 일반회계 같은 건 정산이 돼야지 빌려다가 해놓고 정산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연히 정산은 다 수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정산을 해야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지금 시의 논리대로면 다시 빌려주는 안에서 정산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산은 당연히 수반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기금 관리가 너무 이렇게 정말 이 질서가 없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기금은 원래는 각각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기금이요. 그래서 기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금이 뭐 200억 이상 있다 보니까 일부 각각의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만 남기고 전부 통합기금으로 이제 넘겨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으로 뭐 돌려서 이렇게 좀 하자는 데는 뭐 그것까지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40억을 이제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정산 결산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수입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수입을 잡아서 또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에게서 이제 나중에 이자 갚아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 지구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시가 다 재원을 부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달라. 우리 통합 기금 자체가 분야기금 자체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은 부정하지 않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에까지 부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문제 좀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지원 대상에서 일반에게 특별에게 여기서 등에 대한 자금의 융자도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과장님은 이제 답변할 때 16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산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가 회계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정산돼야 돼요. 당연히 정산돼야 그리고 다시 뭐 하더라도 정산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중에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140억이 이제 나가 있고 일반에게로 이제 예탁을 40억 현재는 건 아까 이제 제기됐던 청소년 체육체기능과에서 나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금고 예치금에 29억이 들어가 있어요? 29억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계산상 잘 안 맞는데? 네? 200 조성계획이 이제 219억이라 그랬잖아요. 조성계획이 200 얼마야? 214억. 214억이잖아요. 예. 214억인데 214억 중에 140억은 이미 나가 있고 40억은 체육진흥과로 나갈 거고 그리고 시금구에 29억 있으니까 아직 발생되지 않은 31억 중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된다 이런 건가? 그 수입액의 문제 지금 희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40억은 현재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나가진 않은 거니까 부기상으로만 이제 나가는 거로 이제 내년도에 잡은 거니까 네, 그렇죠. 예. 현재는 180억 182억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140억 나갔고. 예.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하고 시금고에 29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그 예치금 횟수가 이제 37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지금 시금고에 있는 그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플러스해서 이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로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만기가 들어가는 돈, 이런 걸 해서 그 돈 가지고 40억을 이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37억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해놔가지고 유사시로 대비를 하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1차적으로 40억을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출 계획으로 2015년도 통합기금의 지출 계획으로 전체 조성 계획은 214억이요. 예. 그 중에 140억은 나가 있고 40억은 여기에 일반에게 예탁금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8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총액적으로. 예, 총액에서 214억 중에서 예. 그리고 예수금 운영 상환으로 5억 9,500이 이제 나가는 거고. 예? 예. 이자를 이제 각 기금으로 돌려주니까 예. 그 돈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9억을 이제 시금고에 이제 예치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14억이 나와요? 지금 여기 15페이지엔 자금 수지 총괄로 보셔서 그러신 건데요. 별도 내역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조성 그 2015년도 말에 그 자금 조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역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제가 저도 계산 안 해봤는데 조성 계획이 214억 정확히는 214억 128만 8천 원이요. 이렇게 해서 2015년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면은 뒷장의 17쪽에 이 통합기금에 214억 128만 8천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140억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고 예. 40억은 나갈 거니까 일반에게 예탁금으로 나가고 예수금 운영 이자 상환이 5억 9,500만이 각 기금으로 이자분으로 돌려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9억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걸 다 더하면 214억이 나오냐고. 좀 더 돼요. 좀 더 된다고. 얼핏 계산해도 240억이 더 돼요. 현재 조성 계획보다는 넘어가요. 그래서 요건 제가 별도로 한번 계산해가지고요.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좀 더 되는데 200 조성 계획 214억 128만 8천 원보다 더 나오는데요. 네? 뭐 얼른 따져봐도 몇 천만 원이 더 되는데 여기 지금 지출 계획은 이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설명 좀 해봐요. 뭐 들으신 김에. 말씀드리고 외탁금 설명을 해봐요. 지금하고 외탁금 영세에서는 2015년 현재 그 금액 2,214억.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전체 조성 계획은 2015년도 말에
214억 128만 8천 원이라 했어요. 예? 이 5페이지 하단부 맨 밑에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5페이지 예? 거기에 214억 128만 8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성계획이 214억 240128 그러니까 214억 128만 8천 원 이게 조성계획 아닙니까? 예? 네.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게 수입에서는 이 돈을 214억 얼마를 모으는 게 여기에 수입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지출에서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지출에 가면 140억은 이미 나가 있고 이번에 체육진흥과로 40억을 일반회기로 이제 예탁을 해서 빌려주고 네. 그럼 180억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5억 9,554만 5천 원은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각각 기금으로 이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는 통합기금이 안 되는 거예요. 각 기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29억 128만 8,800원이, 29억 128만 8천 원이 시금고에 예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더했을 때 214억 128만 8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맞냐 이거요. 지난 이탁할 때, 지난 이탁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아니 조성계획하고 지출 총계하고 왜 안 맞냐 이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출계획을 잡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제 통합과 기금에는 이만큼이 생긴다. 그래 이만큼을 쓰겠다 해서 지출계획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출계획은 조성계획의 이 기금의 총액값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을 안 하기 위해서 29억을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거고 그 예치금까지 포함하면 지출 누계가 조성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왜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천만 원이 더 돼요. 지출계획에서 조성계획보다도. 김 의원님 조금 쉬었다가 장했다가 네,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you